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트는 스타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말한 모바일 콩그레스에 나와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게 내용이 좀 재밌어서 기존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파이버 인터넷을 절대 대체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그쪽 시장을 이제 넘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 이 그레이 에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셀 캐리어랑은 긴밀하게 지금 5G 네트워크는 긴밀하게 협약을 이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파이버 인터넷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5G랑 파이버의 그 갭, 그냥 우리가 광 케이블로 까는 인터넷과 5G 네트워크의 그 중간에 그 커버가 안 되는 에리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커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기존에 이런 통신 회사들을, 근신뢰는 아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존 통신 회사들한테 영향력도 주고, 이게 무슨 변혁이 큰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당장 파이버에 영향은 없다지만 지금 추구하는 바는 이대로 가다가는 기존 통신회사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역시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파이버를 역시 일론 머스크 말대로 대체하기는 어렵죠. 도시화가 잘 돼 있는 곳에는 광 케이블의 이점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위성 인터넷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고층 빌딩은. 근데 미국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레이 에리아, 5G랑 인터넷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위성 인터넷이 들어갔을 때 당장 차지할 인구가 최소 5천만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이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곽지에서는 이걸 크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만 해도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차지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이 5G가 커버하지 못하는 에리어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백홀로, 그러니까 일종의 부족한 부분을 스타링크로 다 채우겠다는 거죠. 아직 위성수가 부족하지만 계속 쏟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5G가 커버하지 못하는 데들을 스타링크가 대신 커버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갭을 채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캐리어랑 긴밀히 협약하고 있다고 몇몇 이미 통신회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데, 그럼 결국 스타링크가 징검다리가 되고, 생각외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겠지만 아직 통신이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커버가 안 되는 에리어가 많은데, 결국 그런 데서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면 이 스타링크의 영향력이 확대될 듯한, 뭐랄까, 양날의 검인가요? 이게 나는 이런 기존 통신회사들과 싸우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왠지 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통신들을 통폐합하거나 자기가 그 사이에 다리가 되는, 그러니까 중요 역할이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치돼서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플러스 당연히 타이틀은 지금 500불에 좀 요금도 높지만 이거 요금을 계속 다운시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런 디파지 장비 가격이라든지, 지금 그래서 안테나 디자인도 바뀌고 있는데, 그럼 가격도 다운되고 요금도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이런, 그리고 캐리어들과의 협력이 커지다가 그러다 몇 개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스타링크가 영향력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그런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이야기는 당장은 무리다. 그렇지만 먼 미래에 이걸 다 통합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저쪽을 침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스타링크의 좀 디테일한 목표를 알게 됐고요. 그런 중간에 갭을 채운다. 근데 그 갭이 너무 커서 그거 채우다가 그 양극단에 있는 다른 통신사 다 먹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G,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서도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미국의 이런 5G 인프라는, 이게 맨하탄은 괜찮은데 좀만 나오면요, 풀 HD로 유튜브를 보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몸소 지금 실제 여기서 체감하는 걸로 봐서는 스타링크의 위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여튼 요런 상황이다. 이제 파이버랑은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갭이 너무 커서 채우다가는 다른 것도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분기가 끝났죠. 2분기가 끝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딜리버리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테슬라가 한 20만 대는 했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게 20만 대 조금 안 되거나 20만 대 좀 넘거나 대략적으로 다 20만 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왜냐하면 1분기 20만 대가 좀 안 됐죠. 좀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20만 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작년에 판 거에 거의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도 20만 대 수준을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4분기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테슬라는 50% 이상의 성장을 한 겁니다. 매년 50%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전기차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다 합산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6월달 데이터만 나오면 이게 이제 완벽히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에는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합산한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은 한 28만 대가 좀 못 미치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분기, 그 분기 말에 엄청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20만 대를 예측하니까 지금 1분기 한 18만 대, 뭐 17만 대 요 정도니까 지금까지 합산된 건 10만 대니까 지금 말판에 10만 대를 밀어내면 한 20만 대가 되겠죠. 뭐 충분히 마지막에 밀어내는 정도로 그 정도 하니까요. 2위는 이거 홍강민이 참 많이 팔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작은 차의 수요도 꾸준하다. 여기가 폭스바겐이고요. 기아는 여기 있고 현대가 좀 아래에 있군요. 예, 마지막을 제가 현대에서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플러그인도 합쳐진 데이터고요. 뭐 모델별로 하면은 테슬라 모델 3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 홍강 미니도 요 2분기까지의 판매량 킹은 모델 3와 홍강 미니로 뭐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작은 차의 돌풍, 그리고 SUV도 만만치 않더라. 예, ID4는 여기 있고요. 예, ID3도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이의 판매량이 저조한 게 신기했고요. 코나도 꽤 선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6월달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폭발할 조짐을 보여주는 건지 지금 5월달 판매량만 보면은 테슬라 모델 3랑 Y가 탑을 지금 홍강 미니까지 앞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요 정도. 참 전기차에 있어서도 여전히 2분기까지 다시 한번 이 테슬라의 견고한 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월달 브랜드 판매 역시 테슬라가 굉장히 셉니다. 현대 기아차를 합쳐도 2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토요다가 1만 대나 판 걸로 나오고 있죠. 1만 대 이상 판 걸로. 그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만 대는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뭐 크게 무리 없이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뭐 전기차이긴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전기차가 좀 후순위로 내려가겠죠. 여전히 칩 쇼리지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드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먹고 있고요. GM 역시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드가 좀 더 커 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요 참에 좀 판매량을 늘려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HD 라디오, 그러니까 정말 별로 이렇게 쓰지 않는 기능들이랑 기능들에 들어가는 칩들이랑 다 빼고 어떻게든지 지금 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포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테슬라의 요크 스티어링 휠이 있죠. 그게 많이 화제가 됐고 이제 플레드 그리고 롱레인지에도 탑재돼. 근데 그게 과연 테슬라만의 아이디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건 아니죠. 어떤 연구든지 새로운 그런 물품들을 보면 좀 개선된, 발전된 거나 그런 것들이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진 않죠. 일단 요크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F1 드라이버랑 비슷하지만 과거 이런 사진도 기사에 나와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포드가 이런 차를 뭐 당연히 많이 팔진 않았지만 50년 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건 프로토타입 이상으로 실제 팔 수 있었던 차로 보이긴 하는데요. 참 휠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때 50년 전에 이미 나왔다라는 게 참 포드의 저력도 한번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확 팔리는 전성기 시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적인 트라이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반면에 현재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몸을 사리는 모습이, 뭐 물론 파이가 커지지 않고 차 판매량이 이렇게 월등히 늘어나고 있지 않고 결국 어느 정도의 그런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에서는 도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과거의 포드도 이런
혁신적인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 폭발적 성장을 하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라든지 계속 변화하는, 물론 기술적 뒷받침도 있지만 지금 성장세가 지금 새로운 걸 트라이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포드가 이랬다라는 게 지금 모습의 포드를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시도도 했었다. 자, 뭐 다른 이런 포르쉐 타이칸 트리스모 적재함이 늘어난,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타이칸은 좀 뒷부분이 말도 안 됐죠.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우스갯 뉴스로, 좀 재밌는 뉴스로, 보통 좋은 차를 몰면 이성한테 어필이 되기가 사실 쉽죠. 물론 근데 이제 관계가 발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차가 도움을 주는 수준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공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차만 믿으시면 아니고 그냥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게 뭐 관계를 완성시키거나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뉴스를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영국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테슬라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 차의 파워, 이성에게 어필할 때 테슬라가 여기 보면 포르쉐나 에스턴 마틴이나 꽤 고급 브랜드보다도 점수가 좋다라는 거죠. 참 그게 신기해서, 뭐 여성이 테슬라를 모는 것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성에 비하면 좀 적긴 한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더 차에 관심이 많긴 하죠. 그래서 진지하진 않고 그냥 재미삼아 테슬라가 이렇게 좀 브랜드 어필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웃자고 갖고 온 겁니다. 진지하게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진지하게 얘기할 거는 좀 실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란 트리스모, 크로스 트리스모의 EPA 데이터가 나왔는데, 참 포르쉐는 한결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200마일에서 늘을 생각을 안 하네요. 배터리 팩은 90kW 이상을 갖고 있는데, 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 왜냐하면 아우디 이트론이 개선됐었거든요. 같은 집안 식구인데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아우디 이트론의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늘 지금 그런 것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르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싸게 내놓으면 많이 그래도 꽤 팔리니까 역시 브랜드의 파워를 느낄 수 있나요? 근데 참 실용성은 이게 뒤가 해치백이어서 나름 실용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행거리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모비라이 소식입니다. 자, 니오도 결국 모비라이랑 손을 잡고 지금 이스라엘에 니오의 차량들이 지금 테스트로 레벨 4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스트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거는 모비라이 역시도 자신만의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이런 중국 회사들과도 이제 손을 잡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로 종류가 다르고 그 내부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에 맞게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이 데이터를 아무래도 다른 이쪽 니오라는 브랜드에서 얻은 데이터를 뭐 BMW나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도 모비라이는 굉장히 긴밀한, 사실상 거기 있는 주행 보조 장치들은 대부분 모비라이 칩을 씁니다. 근데 이게 협력이 잘 될까? 근데 기사의 재미난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하면서 모비라이가 이 플랫폼을 트랜스퍼러블 할 수 있는, 이제 폭스바겐의 아이디버즈라든지 원래 마이크로버스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여러 회사들과도 협력을 하지만 그것들을 얻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트랜스퍼러블하게, 그리고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통폐합을 하려는, 그렇지 않으면은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모비라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런 주행 보조 장치나 센서를 공급하면서 각각의 차들에서 얻는 것들도 통폐합을 하고 서로 이런 차 간 자신들이 장착할 그런 시스템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이런 거대 생태계를 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모비라이도 이런 생태계의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구나. 차를 만들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칩이라든지 센서만으로도 이거를 해보려고 한다. 물론 쉬워 보이진 않지만 모비라이도 계속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에 그런 강력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거기다 이런 신생 중국 업체들
스타트업들하고도 이제 발을 뻗쳐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